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4월 11일 한국은 오늘이 4월 12일이 되었습니다. 네, 개헌 저지선 붕괴 일보 직전 기도와 행동해야,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생방송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기기가 빨리 도착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이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가 캐나다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오는 주일, 한국의 주일 한국 방송은 오전 7시로 8시에서 7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한국에서 그 방송도 오전 7시로 8시에서 7시로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앞으로는 7시를 그냥 고정해서 1년 내내 그렇게 가겠습니다. 서머타임 해제되고 여기에 바뀌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의 독립적인,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북미에서도 이 주일날 우린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날 오후 2시, 3시에서 2시로, 또 월요일날 여기는 또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제 오후 3시에서 2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0 총선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이게 4년 플러스 알파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결정이 앞으로 한국의 심대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빨간색은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또 회색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 정권 심판론. 네. 이게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오가다가 4월 첫째 주에 한 일주일 전에는 이게 아주 가까웠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47%,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46%.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도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전망들이 많지만 이걸 보면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가질 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소하니까요. 웬걸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광풍같이, 토네이도같이 그렇게 이번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최악 직전의 시나리오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최악 직전의 시나리오가 이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최악이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21대 국회, 오른쪽에는 22대 국회 의석수를 보여줍니다. 21대 국회 왼쪽에 보시면 국민의힘이 101석을 그때 차지했고, 국민의 미래가 비례정당이죠, 13석을 차지했고, 그래서 총 114석을 이 국민의힘 이쪽에서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42석,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거기에는 14석. 둘 합하면 총 156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 좌파, 범좌파 이 정당들이 또 녹색정의당인가 그것도 있고, 진보당인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24석을 합해서 180석이었습니다. 114석 대 180석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균형이 깨진 거죠. 근데 22대 국회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90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1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총 108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는 101석이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90석으로 무려 11석을 잃어버렸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13석에서 국민의 미래가 18석. 이것 때문에 그래도 총 108석이 됐지. 국민의 미래가 잘못됐더라면 이번에 마지노선인 개헌저지선 100석이 무너져 내릴 뻔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석 이하로 무너지면 그건 개헌저지선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최악이죠.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주사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좌파 정권. 그런데 이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개헌한다면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08석으로 114석에서 줄었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지금 개헌저지선에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밑에를 좀 볼까요? 네, 이 좌파 정당은 총 156석에 플러스 180석이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더불어민주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들만이 175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156석에서 175석이면 거의 20석, 19석이 불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은 11석이 줄고 여기 지금 더불어는 19석이 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의 이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그 불균형은 처음이라고 그러죠. 보수가 이렇게까지 그 정말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린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175석에다가 또 다른 뭐 새로운 미래인가 뭐가 있죠. 뭐 정의당인가 뭐가 있죠. 진보당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플러스 14 하면은 189석이에요. 200석 플러스 알파 뭐 하고 한참 떠들었는데 진짜 200석 플러스 알파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건데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직전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이 자유우파 보수 국민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 부동산이나 사자. 왜?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뛰니까 부동산에 이렇게 아주 자조적인 그런 이 댓글들을 달고 그런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180석에서 189석으로 늘어났어요. 국민의 보수는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8석을 더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8, 9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벼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개헌저지선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1대 국회 그때 그 문정부 아래서 그 주사파가 집권하고 있을 때 180석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이 보수가 다 그냥 마음이 콱 그냥 진돌렸습니다. 진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최악이지 생각했었어요. 문재인이가 그 청와대에 있고 주사파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80.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전에 뭐 부산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최악의 과거는 갔다. 이번 국회를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겁니다.
많은 보수들이 그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개헌 저지선이 뚫리지 않을까 그냥 막 염려하고 호소하고 그러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정말 사회주의 국가로 헌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주 막다른 골목 제일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삐끗하면 완전히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과장한 것이 아니죠. 개헌저지선 붕괴 일보 직전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해보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일보 직전이구나.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방송 알리세요. 많이 좀 공유하세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 국민을 깨우고 그렇게 하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 남았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정치가 전개될 건가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이 칼럼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은 윤 정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저 제1당 정도가 아니죠. 네. 진짜 이건 뭐 거의 무소불위가 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그 식물 대통령으로 아무 일도 못한다면 하야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닥쳐서는 안 되겠죠. 박정훈 칼럼에서는 더 강성화된 거대 야권이 이렇게 공룡같이 커질 줄은 몰랐죠. 우리가 이번에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각종 포퓰리즘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일 것이다. 그 양문석이라고 그 편법 대출이 아니라 불법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뭐 그냥 잘못했습니다.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 저 윤정부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러더니 이번에 처음 하는 말이 제 일성이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보도한 이 조선일보를 고발하겠다고. 고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이야, 나라가 망하려니까 망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벌이게 되면 와, 정말 지금부터 이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리고 노동연금 교육 개혁을 비롯한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입법 장벽에 가로막혀서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 앞에 3년 동안 놓일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남았지만 지금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는 시끄럽고 국정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은 표류할 것이다. 대통령도 힘들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국민이 더 불행하다. 이번에 한국 국민이 나라가 그들 자신이 불행해질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조선일보 어제 사설을 보니까 오만불통 윤석열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민심이 심판했고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이런 그 사설을 제가 왔는데 그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게 누구에게 좋습니까? 한국 국민 모두에게 이게 손해죠. 불행이죠.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할 겁니다. 네. 극한 대결과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극한 대결을 하고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건 사설이 아니군요. 양상훈 칼럼입니다. 제목은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다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데 저는 여기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이 바쁘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 중 최소 몇 개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대선 출마길이 막힌다. 유죄 가운데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되면 이재명이가 3년 후에 대선 출마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뺐지만 100만 원 이상 되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벌금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뭐 공룡 같은 거대 야당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냥 그 사법부 막 잡고 흔들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년간 윤 대통령을 쉴 새 없이 흔들어서 확실한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구속영장도 그렇게 피했다.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뭐 대파가지고 막 흔들고 뭐 그냥 별별 그냥 그 나쁜 얘기 다 해가면서 왜냐하면 전국을 막 흔들어 놔야 자기가 살 길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더 힘을 더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흔들리겠어요. 한국 국민이 좌파를 찍은 사람들 본인들도 신문대로 거둘 거예요. 그렇지만 온 나라가 다 지금 이렇게 큰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협치를 하는 흉내를 잠시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심하게 균형이 무너진 승부는 협치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의 성격과 여건을 보면 그 반대가 될 우려가 크다. 협치가 아니라 그냥 국정마비 사태가 올 정도로 크게 충돌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엄청나게 요동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있어라. 참 이런 글이 나오다니. 보수층 그리고 이제 양성훈 씨가 미래 앞으로 어떻게 투표가 될 것인가 전망을 합니다. 보수층 유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진보 정당이 이기는 건 이변이라는 것이다. 아마 저도 여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냥 이기는 게 보수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 뭐 저 좌파가 이겨? 그건 뭐 잘못된 거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는 호남표 플러스, 호남 그 표 플러스. 보니까 거기 호남이 지금 지역구로 28, 28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영남이 39명인가 국회의원을 뽑고 그런 것 같아요. 표차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영남과 호남이. 근데 호남표에다가 플러스 40대, 50대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 세 층이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를 누가 하느냐? 호남 40대, 50대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이게 총연합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전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왜? 표가 많은 이들이 막 그냥 표를 막 그 행사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40대, 50대는 전체 유권자의 37.5%에 달해 연령별 최대다.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가장 활발하게
표를 행사하고 이런 그 40대, 50대가 제일 유권자 가운데 숫자가 많다. 37.5%다. 60대 이상 유권자보다도 6%포인트 이상 더 많다. 이들이 거의 40대, 50대가 거의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거의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 그 투표하고 그럴 때는 예외였다고 하는 거죠. 예외. 하도 민주당을 찍으려고 해도 하도 정말 망할 짓을 하니까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 뽑혔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주어서 이들은 나이가 들어 60세가 넘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인구 수십만에서 100만 안팎의 서울 주변 도시들은 다 경기도에 있죠. 민주당의 아성이 됐다. 저도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이게 민주당의 아성이더군요, 진짜.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 말을 여러분이 100% 공감하시게 됩니다. 보십시오.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에서 지금 뭐 전국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수도권이 있죠. 수도권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죠. 네. 뭐 범개혁 보수는 이제 뭐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이준석 당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저쪽 좌파 정당이 범민주 진보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서 11석, 경기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해서 총 20석인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좌파에서는 서울에서 37석, 경기에서 53석, 인천에서 12석, 102석이 됐어. 20석 대 102석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좌파가 우파보다도 이 수도권에서 이 전체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이 여기 수도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5배나 더 20대 100이 120대 20으로 이렇게 보수가 형편없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바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삐딱하면 다음번에 4년 후에 총선할 때 개헌 저지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또 뭐 전에 고려 연방인가 그거 하는 거 그거 조카 통일의 그 직전 단계로 들어가는 거 거기로 가는 거 그냥 이건 좀 경사 내려오는 돌덩이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벼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행동해. 한국교회 사회주의로 가고 고려 연방제로 가고 여러분 제가 곧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 교회가 지금 이 러시아 전체주의에 의해서 그 복음주의나 개신교회가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지금 부서지고 있는지 파괴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서운 일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고 그냥 이거 그냥 나중에 자꾸만 돌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막 일어나서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고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대 100이가요. 5배 이상으로. 이게 앞으로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이겨 마땅했지만 0.7% 승리에 그쳤다. 그 바탕에 이런 유권자 구조가 있다. 뭡니까? 호남표. 완전히 호남에서 이번에 싹쓸이했죠.
영남에서는 그래도 셋인가 네 개가 빠진 게 있는데, 그 민주당 더불당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국힘 쪽에 아무 표도 안 줬습니다. 호남표. 40대, 50대. 제일 인구가 많은,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거기. 게다가 뭔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불만이 있는 그 계층 다 합해서 거의 뭐 그냥 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린 진짜 이건 뭐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오는가.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교회가 쪼그라드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도 우리 우파가 이겼지만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 자, 이번에는 송호근 교수라고 이제 전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포항에 테크 학교가 있죠. 네. 포항공대인가요? 네. 거기로 지금 카이스트인가 하여튼 거기로 지금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어제 조선일보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은 교수의 2004년 신세대 분석. 네, 그때 이제 이 논문 발표를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그 모임에서 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20년 후에 3050이 이렇게 투표할 줄을 나는 20년 전에 알고 있었다. 송호근 교수가 2004년에 그렇게 앞으로 한국의 투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 전망을 했는데 20년 전에 벌써 3050이 요번에 우리 투표한 것처럼 그렇게 투표할 줄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21대 지금 2020년이죠. 네, 그때 우린 지금 아주 그냥 위기의 절정에 올라섰다. 이제부터 올라갔으니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우리가 정말 실수였습니다. 전 윤 대통령 들어오고 이제 좀 정상으로 가겠지.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놓았어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저하고 더 이 본질적인 이 성경 이 목회에 제가 충실을 해왔는데 이젠 제가 저도 이번에 깨어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치인들만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너무너무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번에도 원희룡 계양을 거기에서 사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만큼 했죠. 40 거의 5%까지. 예. 원희룡 장관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 한 거죠. 입술이 부르트고 100일 동안 샅샅이 계양을 훑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야, 그 계양을이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이재명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원희룡 같은 이런 분을 그냥 마다하고 그냥 아유 참 이거 정말 이념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희경 국회의원 그 얼마나 여전사 아닙니까? 정말 참 크리스찬이고 그 의정부에서 이번에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많은 그 차이로 근데 했던 거기가 전에 문희상인가 하는 사람이 5번을 거기서 연속으로 그 국회의원이 거기서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요 직전에 거기서 또 국회의원을 했고 6번째 24년 동안 더불당을 좌파를 찍은 좌파 도시가 됐어요. 저는 의정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좌파 도시가 된 겁니다. 사력을 다해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여기 우리 그 분당에서 했던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전에 대통령 후보도 하셨고, 네. 안철수. 출구조사 때 아주 그냥 다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겼잖아요. 본인도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얼마나 그 마음이 졸았겠어요. 나중에 이기고 이제 꽃다발 벌고 이러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정말 아주 정말 힘들어하는, 힘들었던.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 일선에서 우리의 뜻을 대변하고 그들이 펼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저들만 남겨서, 지금 벼랑 끝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 총출동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앞으로 더,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송호근 교수는 지금의 3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3050 세대는 기본적으로 진보 쪽으로 신념화가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3050이니까 다 아는 거죠. 386 세대. 경제 성장의 혜택을 특권층이 독점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이 3050, 304050 이들을 끌어안지 못한 것이 여당 패배의 큰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좌파 의식이 있으니까 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왜 삼성이나 뭐 기아나 뭐 이런 데서 부자들이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고 뭐 이래갖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다 가져가. 좌파 인식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장주의에 대한 거역, 리볼트. 성장주의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한,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좌파니까 그래요.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질서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오만 불손 이제 사설 제목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세대가 획가닥 해가지고서 그냥 그 정권 심판에 표를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이나 또 그 누구죠? 김준혁이나 그 외 다른 막말하고 그 부동산 이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불법 하고 그냥 김준혁이 같은 경우 그냥 진짜 이건 진짜 쓰레기 같은 말 계속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도 안중에도 없이 그냥 거기다 표를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한 항거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쪽 면 나쁘게만 봐가지고 그리고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 국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그만큼 있게 한 것인데 그걸 싫어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른바 386 세대의 특성으로 이 같은 3R은 향후 계속될 것이다.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계속 좌파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송호근 교수는 그 3050, 4050 세대가 다 좌파가 다 됐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좌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우파가 저거 하면 그냥 좌파로 쫙 돌아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열려 있다고 하는 건 친좌파를 말하죠. 네. 골수좌파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개헌저지선 붕괴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헌저지선 붕괴 일보 직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지금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10,000교회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5만 교회 가운데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아래 교회가 들어가면 대형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 또 나라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여기 함께 여러분 같이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한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